우리 학공세 어머님들을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호응도 좋으시고 후기도 잘 써주시고 거기다가 이제 예리한 질문까지 잘 하시는 이제 학구열 있으신 어머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게끔 좋은 강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급변하는 입시에서 초등학생, 특히 이제 초중 이 입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입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 때는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뭐고,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입시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제 고등학교 설명회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학년이 언제냐면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와 중3부터 고3 현재 이렇게 입시 제도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입시 제도가 완전히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을 기점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입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입시를 10년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번 고교학점제가 가장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입시 제도가 계속 많이 바뀌어 왔어요. 바뀌어 오고 이름도 바뀌고 뽑는 방식도 바뀌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이번 고교학점제만큼 대격변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뀐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고교학점제가 엄청난 영향을 또는 변화를 불러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중학교 2학년부터 시행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의 자녀가 있다. 또는 내 지인 중에 중학교 3학년이 있다. 꼭 컨설팅을 받으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줌이든 대면이든 퀄리티는 차이가 있겠지만 컨설팅을 꼭 받아보라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 퀄리티 문제가 있는 게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컨설턴트들은 어떻게 이것들을 지금 중3이 이 입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컨설팅은 좀 의미가 없는데 이 지금 중3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3들은 기회가 없어요. 무슨 기회? 재수의 기회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재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들과 똑같이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중3은 사이에 껴있어요. 사이에 껴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변화된 입시 제도로 또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재수를 하면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3들은 무조건 현역에 입학을 해야 돼요. 현역에. 그래서 컨설팅을 꼭 받아서 고등학교 플랜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 플랜이 지금부터 짜져 있어야 되고 진로도 설정이 돼야 되고 어쨌든 현역 때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3들이 좀 곤란한 입장이다.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설명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이상의 학부모님들은 진짜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 큰 틀의 입시의 사실은 시작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놀이식으로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재미 위주로 준비하고 좀 공부나 이런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주는 입장이었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공부라는 데 습관을 들여야 되는 시즌이고, 공부가 뭐고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해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안에 들 수 있다. 요런 커리큘럼과 이런 세부 내용이 조금씩 세팅이 돼야 되는 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아,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요런 내용을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 좀 보이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 그 입시에 대해서 특히 중학교 1학년은 행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가 딱 와닿고 바로 실천에 옮기면 중1, 중2, 중3까지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회를 꼭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중학교 2학년부터 완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시행됩니다. 그럼 이 고교학점제가 뭐냐?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대학 다닌 지 좀 졸업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얼마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오래되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대학 다닐 때 필수 과목은 대학에서 세팅된 과목 위주로 들었잖아요. 근데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죠. 전공. 근데 이제 교양 과목도 있잖아요. 요 과목들을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듣고 싶은 거 들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전공 과목에서도 쭉 과목에 나열이 돼 있으면 이 과목 중에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학점을 듣고 이 학점이 채워지면 졸업이 됐죠. 이게 뭐냐? 고교 학점제가 똑같이 시행된다. 이 고등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이 원하는 과목이 뭐냐? 진로 과목이라고 해서 나의 꿈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제학과에 가고 싶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고등학생들의 입시 제도는 경제학 또는 경제학에서 파생돼서 뭐 다른 뭐 통계학 이런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케팅 이런 거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면 못 배운다는 거죠. 왜 과목이 없으니까. 일반고에서 이걸 어떻게 배워요? 그쵸?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육학을 학과에 가든지 아니면 뭐 수학학과에 가든지 뭐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과학학과에 가서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이수해서 그 과학 뭐 그 교육 대학원을 입학을 하든지 요런 커리큘럼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입시 제도인 거죠. 그런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교 학점제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교육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 교육학을 개설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게 개설이 안 된대. 왜? 전교에서 나밖에 안 들어, 교육학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여러 개를 연동해서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 D 고등학교에 연락을 해서 혹시 교육학 듣는 애 있니? 그랬더니 한 20명이 듣는데 요 네 학교에서. 그러면 A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으니까
A 학교에서 교육학을 개설하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있는 학생, 여기에 있는 학생이 A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 교육학을 이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방이야. 우리 학교는 여기 학교도 거리가 너무 멀고 교육학을 듣는 아이가 너무 없어, 인원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주변에 있는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학을 듣게끔 하겠다. 요것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고교학점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진로와 희망에 따라서 과목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는 경제학과, 누구는 뭐 마케팅, 누구는 경영, 누구는 과학, 누구는 선생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입시가 어떻게 바뀔까요?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훑을 건데요. 결국에는 뭐 요거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항상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PPT 자료나 이런 거 다 선생님 통해서 드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필요 없는 내용 빠르게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평가가 어떻게 바뀔 수밖에 없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대평가는 뭐예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을 비교했는데 B라는 학생이 더 성적이 우수해. 그래서 A라는 학생이 더 우수해. 이거를 나타내는 게 상대평가예요. A랑 B랑 비교하는 거예요. A랑 B랑 C가 있으면 누가 우수한지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A는 100점을 맞았어. B는 95점을 맞았어. C는 90점을 맞았어. 아니 89점을 맞았다고 하죠. 89점. 89점을 맞았어. 그러면 A랑 B랑 C랑 누가 가장 우수해요? A가 제일 우수하죠. 그 다음이 B고 제일 낮은 게 C죠. 요게 평가됐던 게 상대평가라는 거죠.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성취도로 바뀝니다. 성적이.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A, 80점만 넘으면 B, 70점만 넘으면 C가 돼요. 자, 그러면 절대평가로 바뀌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A, B, C 이 세 명의 학생 중에 A가 우수해요? B가 우수해요? C가 우수해요? 상대평가 기준으로는 A가 제일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면 A와 B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A랑 B 학생 모두 성취도가 90점이 넘었기 때문에 A 둘 다 A가 나오겠죠, 성취도가. 그쵸? C 학생만 B가 나오겠네요. 1점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럼 B 학생은 81점 학생까지 묶이겠죠? 요 안에 들어가겠죠? 요 아이들은 100점부터 90점까지의 아이들로 형성이 되겠죠? A와 A는 누가 우수한지는 성적으로는 평가가 어떻게 된다? 불가능해진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는 과목이 달라. 듣는 과목이 달라. 이거를 상대평가로 놔두려고 했는데 상대평가로 놔두려고 했더니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듣는 과목이 달라요. A는 교육학을 들어. B는 경영학을 들어.
얘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요. 얘는 거점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얘랑 문제 푸는 게 시험을 딱 봤어. 중간고사를 봤어. 얘랑 문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인원이 똑같아요, 틀려요? 교육하면 30명이 듣는데 경영학은 20명만 들어. 등급이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랑 B랑 누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평가에서는 듣는 과목도 똑같고, 시험 보는 문제도 똑같고, 그리고 평가 방식도 어땠어요? 똑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린 애보다 5문제를 틀린 애가 좀 성적이 낮고, 이 학생이 더 성적이 높고 우수하다라는 게 평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지금 의대 가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의대 가려면, 서울대 가려면 전교에서 현재도 전교 1, 2등만 서울대에 지원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원이. 합격한다는 게 아니고 전교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문과 1등, 이과 1등은 서울대를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서울대 자격이 주어지고 1등, 2등이 지원을 하면 얘네들이 요거 서류를 평가를 해서 합격, 불합격을 시키고 면접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전교 1, 2등을 대상으로 면접을 평가한 다음에 1등이 뽑힐 수도 있고 2등이 뽑힐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의 학생부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서울대가 그걸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상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뀐다. 누가 전교 1등이요? 누가 문과 1등이야? 문과 1등은 누구고 이과 1등은 누군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 동점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도 현재 A를 받는 퍼센테이지가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를 넘어가는 학교도 많고 20%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어요. A를 맞는 퍼센테이지가. 이런 거는 뭐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상대평가에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 요렇게 평가를 매겨서 내가 성적 1등급이다. 오, 너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우수한지 안 우수한지는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 그룹 안에서 너는 4% 안에 드는 학생이구나. 이게 상대평가에서는 판단이 됐는데 절대평가에서는 10%, 20%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서울대학은 누누이 말하지만 전국에서든 지역에서든 여기 안에 들어야 돼요. 자, 근데 A를 받은 아이들이 10%나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A, B가 있는 학생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겠죠. 그리고 A인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학교 왔는데 오는데 A도 못 맞았어? 그럼 10%도 못 들어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여기 4%에서 5%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뽑았던 학교인데 B가 맞는 아이들은 상정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A는 기본인데 이 A에서 어떤 학생인지를 평가를 해본 다음에 뽑아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1%에 해당하는 A인지 2%에 해당하는 I인지 5%에 해당하는 I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목이 수없이 많아지고 너가 듣는 과목과 너가 푸는 시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면 절대평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 이제 학공세 방에 계신 학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네,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다른 설명에 가면 고교학점제 설명에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설명을 하냐면 진짜 고교학점제는요, 뭐 수업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과목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진로 과목에 따라서 뭐 국가에서 내주는 그 형식에 따라서 그냥 틀에 박힌 형식만 딱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뭐 흥미진진하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 목표는 이거고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해요. 입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거든요. 서울권에 있는 설명회도 정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뒷부분의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지금 현재는 상대평가는 여기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현재 입시 성적인데 여기가 인서울 상위권, 여기가 인서울 마지노선, 여기가 경기도, 여기가 지방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A와 B, C 격차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변별력이 줄어들었다. 공부를 좀 덜해도 A라는 성취도 안에 숨을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변별력 하락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등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서울 상위권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입시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등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입시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누군지는 성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전형 보세요. 교과전형. 자, 학생부 교과전형은 뭐만 본다? 지금 이제 제 입시 설명을 안 들어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학생부 교과전형 현재 입시 제도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내신 성적만 딱 봤어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우수한 학생이 내신 성적으로는 누가 우수한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니까요. A라는 이름하에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뭐냐?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3, 1.4, 1.5 이렇게 학생이 쭉쭉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명만 뽑는다. 그리고 1.3, 1.31, 1.32,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누가 뽑혀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뽑으면? 얘 둘이 뽑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얘는 추가 합격 1번, 얘는 추가 합격 2번, 얘는 추가 합격 3번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나 서울대 붙어가지고 이 학교 안 다닐래? 합격 포기를 하면 얘까지 기회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닐래.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합격, 얘가 합격. 그러면 이 둘이 합격되는 거고 얘는 추가 합격 2번에서 탈락이 되는 거고 얘는 추가 합격 3번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재 고교 교과 전형의 입시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다니까요. 인서울권 대학을 가겠다. 올해예요. 무조건 올해. 그러니까 올해니까 네가 우수한 애인지 네가 누수한 애인지를 A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변별력이 하락합니다. 변별력이 하락해요.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내신 이 교과목의 변화로 인해서 성적 따기가 쉬워져요. 이 성취도로 바뀌어가지고 A에 숨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성적 따기도 쉬워진다니까요. 듣는 과목이 쉬워진다니까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성적 따기가 쉬워집니다. A를 받기도 쉬워졌는데 A 안에 숨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막 20%가 A야. 아마 전국으로 따지면 20, 30%가 A가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수많은 A 중에 우수한 A를 가려내기 위해서 입시 제도가 바뀔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입 전형 요게 중요하잖아요.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했고 다른 컨설턴트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예상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하고 이제 교육 포럼이 이제 4차까지 있었어요. 그 4차까지 있으면서 있었던 뭐 다양한 학자들이나 교육부나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가 판단한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시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계시고 각자 생각과 의견이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우혁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내년에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내후년 지금 현재 중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입학이 딱 되면 그때는 대입 전형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시기 그 학년 2025년 그 학년 때는 얘네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학생이 됐을 때 뽑을 것이냐는 의무 발표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직 대입 전형이 발표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2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학에서도 포럼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될 건데 얘네들을 어떻게 대학에서는 뽑아야 될까? 누가 우수한 학생인지를 뽑아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건 없지만 제가 예측을 해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그 대입 전형이 바뀔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떻게 우수한 아이들을 뽑을 것이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예요. 서열 나열 중심의 현 입시 제도에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현 입시 제도에서.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입시 제도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이거를 학공세에서 많이 했어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정시는 수능 시험으로 뽑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이후 아이들 입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수시에서는 뭐가 있다? 학생부 교과전형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논술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시가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뽑는 비중이 몇 퍼센트일까요? 전국으로 수시로 뽑는 비중이 몇 퍼센트고 정시로 뽑는 비중이 몇 퍼센트냐면요. 수시가 자 전국 기준이에요. 전국 기준 오해하지 마세요. 전국 기준으로는 70%를 수시로 뽑습니다. 정시로 30%를 뽑아요. 자 그리고 인서울 경기 기준으로는 학종으로 60% 또는 한 5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인데 이제 발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시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큰 입시의 틀입니다. 가장 큰 입시의 틀. 이 두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아요.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해야 돼요. 전국으로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을까요?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을까요? 서울대부터 제주대까지 어느 전형으로 많이 뽑을까요? 퀴즈. 네. 네. 종합도 올라오고 교과도 올라오고. 근데 교과가 더 우수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수준이 높으시죠?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더 많이 뽑아요. 전국 기준으로. 전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보면 교과 전형으로 한 70%를 뽑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지방으로 대학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최소 인서울은 보내고 싶고 못해도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보내고 싶으셔서 지금 이렇게 배우시고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요 전형으로는 종합을 훨씬 많이 뽑습니다. 종합을. 인서울 대학이나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종합으로 학생을 많이 뽑아요. 자, 왜 그럴까요? 왜? 항상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 왜? 인서울 대학은 항상 대학의 목표는 뭐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목표다. 그러면 제가 항상 드는 예시가 있어요. 외고 4등급과 일반고 1등급이 있어요. 영어. 그러면 이 아이가 영어 잘해요? 얘가 영어를 잘해요? 누가 영어 잘해요? 얘가 영어 잘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은 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을 뽑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만 본다 그랬어요? 내신 성적만 본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뽑자 이러면 인서울 대학들이 누굴 뽑아야 돼요? 얘를 뽑아야 돼. 그러면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우리 대학의 원칙과 위배되는 거예요. 얘를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합격이 얘가 되니까. 왜? 얘는 1등급이니까. 얘는 4등급이니까. 근데 외고에서는 한 문제만 틀려도 4등급이 떠요.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막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은 한 문제만 틀려도 4등급이 뜹니다. 그리고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런 학생을 뽑고 싶은데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 이런 학생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내신과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그리고 학종으로는 결국에는 학종은 뭐예요? 학종은 뭐냐면 내신도 평가하고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수행평가와 어떤 탐구보고서를 통해서 이 아이의 관심 학과는 뭐고 관심 있는 과목은 뭐고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너의 경쟁 상대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교과전형은 단순 수치만 본다면 종합전형은 너는 외고에서 4등급 받았으면 일반고에서 1등급 하는 아이들과 수준이 비슷하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4등급이라서 너 공부 못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넌 외고에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정말 우수한 학생이구나. 너는 일반고에서 2등급을 했는데 좀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들은 학종으로 많이 뽑아요. 학종으로 뽑아야 내 입맛에 맞는 내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생부와 뭐가 있다? 면접이 주로 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게 현재 입시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자, 교과 전형이
내신을 가지고 서열화를 해서 학교에서 뽑고 있는데 내신이 어떻게 된다? 변별력이 없어지고 성취도로 바뀌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서열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점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면 지금처럼 교과 전형을 유지해서 교과를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뽑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교과가 전국으로 따졌을 때 70%나 교과를 뽑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격변인 거예요. 70%나 해당하는 입시 제도가 바뀐 사례는 없었어요. 근데 이 70%가 비슷한 전형도 아니고 완전 새로운 전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생부 고교 학점제예요. 이해되시나요?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학종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학종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학종의 느낌과 아주 매우 비슷하고 유사하게 흘러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서울대 교수진 플러스 이런 정보를 모르시니까 서울대 교수진 플러스 이제 더러 학자들, 이 학자들이 어떤 안을 내놨어요. 이 안이 뭐냐? 그 수시, 정시를 특히 수시를 통폐합하자. 다 폐합하고 하나의 입시 제도로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얘 어떻게 하냐? 학종과 면접으로만 뽑자. 그리고 동점자가 생겼을 때 수능을 보게 해서 이 수능으로 동점자를 나눠버리자. 그리고 이 수능은 뭘로 한다? 절대평가로 하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입김이 센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안도 제시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입시 제도랑.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자 결국에는 자 그러면 자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요것만 얻어가셔도 오늘 입시 설명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변화에 따른 고교 선택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어떤 전형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입시 올케어라는 그 것들을 전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시 올케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입시 올케어가 뭘 준비하는 거냐면 학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학종을 준비해 주는 거. 학종을 올케어 해주면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왜? 인서울권 대학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이런 상위권 학과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 학종으로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학종 올케어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컨설턴트들이.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종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었는데 학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를 본다고. 이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 이 세특 부분이 있어요. 세특. 요게 정말 잘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시에서 학종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는 학교들
리스트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거든요. 리스트들 학종으로 좋은 뭐 예를 들어 서울대만 놓고 봤을 때 서울대는 학종으로만 뽑아요. 학종으로만. 교과 전형으로는 아예 뽑지도 않아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학종으로만 뽑고 학종으로 서울대를 보낸 고등학교 리스트들을 쫙 있거든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고 쭉 매년 나와요. 여기에서 이름을 차지하는 학교들이 다 뭘까요? 다 무슨 학교들일까요? 그렇죠.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고 다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탑, 탑, 제가 알기로 탑 50개 고등학교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게 10개도 안 돼요. 탑 50에서. 순위권 안에. 일반고 고등학교가 10개도 안 돼요. 그나마 이 일반고도 막 낙생고 막 이런 거의 자사고 수준의 일반고 막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학종으로 그만큼 서울대를 잘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했고 요걸 알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자?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왜? 이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으면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걔네들이 입시에서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의 고등학교의 수준을 평준화시켜야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최우선 과제가 뭐였느냐?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을 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어요. 근데 이거 시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막 엄마들이 고소하고 막 법정으로 난리 나고 막 네, 외고 자사고 폐지하자 막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 그 고등학교들은 이미 일반고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정부가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생각에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일반고나 그러니까 외고 자사고 이런 특목고를 윤석열 정부는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막아놨어요. 고교학점제는 못 뒤집어 엎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못 뒤집어 엎는데 이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는 일반고 폐지, 아니 그 자사고, 국제고, 외고 이런 특목고 폐지를 시행령으로 막아놨어요. 보류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자녀분들을 가지고 계신 어머님들은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뭐 누가 승소했느니 아직 판결이 안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렸죠. 가장 중요한 이번 고교 학점제에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인서울 또는 의대 최상위권 가고 싶어. 어디를 최대한 지금부터 노력해서 어디를 가는 게 좋다? 특목고나 학생부를 잘 써주는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도 오늘 그 오늘 진짜 큰 거 하나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큰 거 하나 가져가신 거예요. 왜?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우리 아이 과학고 보내야겠는데
우리 아이 전국 단위 자사고 한번 준비시켜볼까?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짤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과학고를 보내고 싶은데 과학고를 보내려면 물론 제가 고입 컨설팅도 다 하고 있지만 과학고를 보내려면 어떤 커리큘럼이 필요하거든요. 과학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를 보내려면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중학교 학생부를 본단 말이에요. 중학교 학생부. 중학교 성적은 당연히 올 A를 맞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하는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겠지만 자소서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한 활동까지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중학생 올케어반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이디어를 오늘 설명을 통해서 얻으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의 대입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인 거죠. 늦게 준비하면 준비할 수도 조차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돼서 그거를 준비한다? 특목고를 준비한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고등학교 늦게 시작하더라도 중학교 때 학생부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내 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조금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아이의 역량이나 여건이 된다면 좀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좋다. 만약에 좋은 고등학교를 못 보낸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조건 컨설팅을 받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부모님들은 중학생들은 1년에 2번은 무조건 컨설팅을 받아요. 중학생들.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받아요. 학습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받아요. 근데 잘 안 받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컨설팅은 뭐다? 고등학생 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고3 때 하는 거다. 이미 늦어서 이건 해줄 게 없어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생 때부터 1년에 2번 정도 꼭 컨설팅을 받습니다. 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자극이 되고 부모가 하면 잔소리인데 선생님 말 듣고 왔더니 갑자기 플랜을 짜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또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카톡을 보낸 게 뭐냐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학생이 어제 컨설팅 받고 오더니 얘가 자극을 받았는지 지가 공부 플래너를 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잘 안 보이네. 이게? 잘 안 보이네. 아니, 핸드폰이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보내줬어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 계획을 짜야겠다. 제가 그런 학습 컨설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학습 계획을 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지가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계획을 짜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부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얘가 이걸 지키든 안 지키든 자기는 너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걸 꼭 지키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이 아이가 지금 가졌던 이 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끌어내게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컨설팅을 그때 안 받았어 봐. 그러면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고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이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바뀔까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 역할 누가 해줄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해주겠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계기를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은 다 이거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이번에도 입시 그 결과 쭉 하면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권 대학 그리고 탑 15 안에 드는 대학 요 대학의 합격생들
주소지 본 거 보셨어요? 다 어딘 줄 아세요? 서울, 분당, 교육특구들 다 60%에서 70%가 다 여기 출신이야.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그 전국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열받아서 안 되겠어. 물론 저도 서울에 있지만, 아니, 이거 좀 너무 이제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정보의 불균형이 이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게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우수한 학생이 있을 거고, 똑똑한 학생이 있을 거고, 공부를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여기 안에 들 수 있는 학생이 많을 텐데,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컨설팅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억울해서 이 전국 사업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의 역량에 맞는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게 입시 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내 성적과 내 역량에 훨씬 못 미치는 대학에 가는 아이는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조차 잘 모르고 아직까지 국어,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면 A를 맞으면 뭐 할 거야? 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변별력이 없다고. 대학에서는 얘를 안 뽑아준다. A는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영수 학원만 보내는 거야. 엄마들이. 그리고 아이한테 책망하는 거야. 너 국어, 영어, 수학 학원 보내는데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너 성적이 이래. 어? 엄마는 너무 속이 터져. 뭐 이러는 거예요. 큰 숲을 못 보고 그냥 이제 간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책자를 쓰고 있어요. 소책자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가. 서울에서 포항을 가. 그러면 내비게이션 안 보고 가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안 보고 가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입시 설명하다가 제가 막 울고를 토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러운데 어머님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네. 제 입시 제도가 잘못된 거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 내비게이션 보고 가실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게 시간이 빠를까요?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보면 몇 시에 도착할 건지도 다 뜨고 방향도 설정이 되고 편한 길로 고속도로로도 갈 수 있고 국도로도 갈 수 있고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차량 상태에 따라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그러면 지도만 보고 가신다. 이게 정보의 불균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서울에서 포항까지 3시간 반이면 가는데 누구는 하루가 걸리고 누구는 이틀이 걸리고 막 도착했더니 포항이 아니라 막 저 전라도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카 타고 있는데 애는 막 똑똑하고 역량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꼭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서울은 고등학생이 딱 들어가잖아요. 담당 그 11% 안에 드는 아이들, 인서울에 드는 아이들, 여기 안에 드는 아이들은요. 담당 컨설턴트가 다 있어. 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국어학원 끊고 국어학원 끊고 요거를 해. 국어는 인강으로 돌려. 그리고 중학교 때 이미 국어적인 역량을 다 떼놔. 우리 지금 노진영 원장님도 매일 국어 막 이런 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국어적인 역량을 다 떼놓고 고등학교 때는 다 끊어. 과학도 끊어. 너 인강으로 들어. 요것도 인강으로 해. 그 다음에 영어 수학 학원은 좀 다닐만 하면 다니고 아니면 요것도 바꾸고. 그러면서 그걸로 컨설팅을 받아요. 담당 컨설턴트가 하라는 대로 해. 왜? 컨설턴트가 공부 계획도 짜주지, 방향성도 설정해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니까 이제 담당 컨설턴트가 과외 선생님한테 요럴 것까지 해와, 저렇게까지 해와. 저 지금 그렇게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과외 선생님을 박아놓고 그 과외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하는 거예요. 5월 30일까지 어디까지 수학 진도 떼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제가 무슨 이야기해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입 전형이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학종 준비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고교 선택을 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가 뭐 주변에 그게 없다.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가 없다. 그러면 일반고 안에서도 그러면 내가 아까 제가 말한 학종을 어떻게 준비를 받을 것이냐, 컨설팅을 받을 것이냐, 스터디 센터라고 해서 그 관련 독서실도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독서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냐, 컨설팅이나 입시 올케어 막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이가 학종적인 역량을 그 밑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면 지금 빨리 특목고나 자사고나 외고를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게끔, 이 진로도 중요해요. 이 진로도. 그래서 이 진로에 맞게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면 기본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은 최대한 빠르게 진도를 착착착 진행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요런 역량을 가져가는 게 좋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요 내용을 위주로 빠르게 공부하고 이과의 성향이 강한 아이는 과학, 문과의 성향이 강한 아이는 사회, 그리고 나는 좀 우리 아이가 융합형 요즘에 많이 뽑고 있잖아요. 융합형 인재로 하고 싶다. 그럼 둘 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공세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뭐 우리 아이 영재 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육법이라든지 중학교 교육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컨설팅이나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입 전형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아이의 학년에 따라서 꼭 입시 로드맵을 짜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너 진로가 뭘까? 너의 성향에 맞는 진로가 뭐지? 이렇게 계속 찾아봐 주시고 뭐 문과적으로도 학원도 보내보시고 이과적으로 코딩도 시켜보시고 과학 학원도 보내보시고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우리 아이의 조금의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중학교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런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제가 너무 막 말을 많이 해서 네. 자 그래서 어 네.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네 그래서 어 대학별고사 요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이제 입시가 제가 아까 제가 서울대랑 그 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대랑 그 걔네들이 하나의 안을 내놓은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으면 뭐 수능을 올 절대평가로 바꾸자. 그리고 뭐 그 뭐 수능을 쪼개서 고1 때 한번 보고 고3 때 한번 보자. 그리고 수시에서 교과 전형은 그대로 놔두면서 이 교과 전형을 어떻게 바꾸냐. A는 자격,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을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별 고사 느낌으로 바꿔버리자.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면 뭐 수원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별로 뭐 그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른 학교와 다른 논술 시험이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학교 아이들의 왜 입시 로드맵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왜 학종으로 그리고 고교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 표만 보면 딱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유리했고 일반고는 불리했기 때문에 학종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있는 앞으로는 여기에 있는 대학 가는 게 유리하다. 정시로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정시는 앞으로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수시 교과 전형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특목고의 불리함은 뭐냐? 지금 특목고를 가길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 내신 따위가 어려워서요. 내신 따위가 어려워서.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내신 따기가 어떻게 돼요?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갈 이유가 없다. 특목고 가서 A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학생부까지 빵빵하게 맞춘다. 요 커리큘럼으로 가는 게 베스트. 두 번째, 일반고에 가서 A를 찍고 A는 기본입니다. 컨설팅, 여기도 무조건 제가 특목고 컨설팅을 따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아서 학생부를 빵빵하게 만들어서 특목고 수준의 학생부로 만든다.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요거는 이제 뭐가 유리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최대한 노력을 해줘요. 여기는 개판이에요. 선생님들. 복불복이에요. 잘 써주는 선생님은 잘 써주고 못 써주는 선생님. 그래서 여기는 진짜 컨설팅이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종합전형만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를 받기가 쉽잖아요. 근데 국영수 A를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하려다가 계속 미루고 있는 게 뭐냐? 고교학점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학년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세팅을 해서 학생이 선택하겠다. 하게끔 하겠다. 요게 고교학점제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성적이 어떻게 나온다? A, B, C, D, E로 나오고 I는 미수.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변별력이 쉽다. 근데 요거를 지금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등급으로 갈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등급으로 나오는 거야. 1등급 4%, 2등급 4%, 11%, 3등급 23%. 이거를 고1 때부터 A, B, C, D로 할 것이냐, 등급으로 할 것이냐를 지금 교육부랑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등급으로 나오는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로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기울고 있어. 이거를 결정을 못 내가지고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 안 했어. 원래 4월달에 확정이 났어야 돼. 요게. 근데 만약에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등급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더 국영수가 준비를 얼마만큼 끝내고 오느냐. 요게 또 관건이겠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설명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제가 또 한 번 또 늘어지면 너무 길어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이 준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 PPT 후기 쓰시고 자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요 과목 자 여기에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여기가 고2에서 고3이다. 여기 고3 특히.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등급으로 된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3 때까지 끝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정말 이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네, 저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오늘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다음번에는 또 이제 더 심화된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제 간단한 내용, 이제 핵심 내용만 제가 추려가지고 전달 드린 거고 뭐 끝없이 파고들면 뭐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히 좋은 내용 제가 전달 드렸을 것 같고 네, 심화 내용 듣고 싶으시죠? 재밌죠? 재밌죠? 그리고 제가 뭐 좀 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조금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제가 아니더라도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 줌으로도 뭐 상담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면 찾아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로드맵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좀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좀 혹시 기분 나쁘셨으면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질문이 있으면 좀 받을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고 아까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느라 이제 못했거든요. 입학한 후에 대입 전형이 나오면 이미 고등학교 선택한 아이들은 대입 전형 모른 채 그렇죠. 그렇죠. 모른 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입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선택과 로드맵과 입시 방향성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은 컨설턴트고 제가 그거를 잘해가지고 이제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현재 중2. 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한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설명회나 뭐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거 저도 들어보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저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래서 난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뭔지 알겠는데 그럼 난 뭘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주는 컨설턴트들이나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지금 이 설명회도 지금 이번 달만 한 4번은 했거든요. 여기 포함하면 5번 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초청받아서 제가 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초청받아서 그 중학교에 초청받아서 가서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신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는 학부모회 있으신 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중학교 아이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막 지역에서 초청받아서 간 적도 있고 막 많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가가지고 한 경우도 많고 줌으로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공세에 계시면서 이런 진짜 고급 정보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회를 다 유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노진영 원장님이 이제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들을 이제 저한테 맡기신 거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좀 네, 덕을 많이 보신 거죠. 이제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반고에서 학종을 잘 써주는 학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종은 담당 과목 선생님들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 학종은 담당 과목 선생님들만 쓸 수 있는 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좀 안 맞고요. 그 학생부라는 거에서 입시 전형의 하나가 학종이에요. 그래서 학생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다 써주는 거예요. 막
진로 선생님도 써주고, 그리고 학생부라는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 설명회도 제가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기초 강의. 그래서 학생부 안에 여러 가지 란이 있어요. 학생 정보도 적혀 있고 학생 성적도 있고 막 쭉쭉쭉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모든 걸 다 평가를 한다. 학생부에는 그 세특, 아까 제가 말한 세특, 이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게 뭐냐? 각 과목별 선생님이 500자씩 써주는 거예요. 국어 선생님이 500자, 수학 선생님이 500자, 영어 선생님이 500자. 그리고 학생부 안에는 뭐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막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글자 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특, 행동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700자 써주는 게 이제 행특. 뭐 이렇게 학생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종이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학종을 잘 써주는 학교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고는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바뀌고 내 선생님이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복불복이에요. 근데 특목, 자사, 국제고, 외고는 선생님들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학교에 계속 부임해 있고 노하우가 계속 쌓여 있고 학교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쓴다고 말씀드리지만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에서도 제가 컨설팅 해보면 개차반으로 써주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쓰게끔 유도하는 과정이 이제 저희가 올케어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컨설턴트 역량인 거죠. 일반고에서도 학생부가 좋아 보이게끔 만드는 게 이제 컨설턴트의 역량입니다. 고1이 등급제라면 무리하게 자사고 가는 것보다 내신이 쉬운 일반고 선택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발표가 나야 돼. 발표가 나서 그 발표가 나야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거고 발표가 만약에 등급제로 발표가 났다. 그러면 특목, 자사, 국제고, 외고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등급이 4등급 이렇게 나올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목고에 가서 불리함을 가져가는 게 뭐 때문이다? 내신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뭘 못 쓰냐? 교과 전형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 일반고, 국제고, 과학고, 외고 뭐 이런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예 쓸 생각도 안 해요. 왜? 한 문제만 틀리면 4등급이 뜨는데 4등급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 아주대도 못 가요. 아주대도 못 가. 내 내신 등급이 4등급이야. 평균이. 아주대도 못 가요. 교과 전형으로. 근데 걔네들이 학종으로 쓰면 뭐 성균관대도 가고 한양대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미쳤다고 교과 전형을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근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무슨 전형이 없어진다? 교과 전형 없어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이 4등급을 받든 1등급을 받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오히려 특목고에서 1등급이면 종합으로 쓸 때 와, 얘 요놈 봐라. 이렇게 경쟁자들이 빵빵한데 1등급을 받았어? 요놈 보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4등급이면 일반고에서 상위 한 30% 정도, 40%에 해당하는 학생이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도 일반고에 있는 애들보다는 좋겠지. 하고 학종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고한테도 등급제가 유리할 수 있어요. 왜? 일반고에서 오래 있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컨설팅을 받아서 학생부를 만들어도 이놈이 일반고라는 걸 알 거란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도 올해이면 평가할 게 전국에 A가 너무 많을 거야. 너무 많을 거야. A가. 전국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뽑는 정원보다 더 많을 거예요. 한마디로 인서울에 지원을 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볼 필요가 없어. 왜? 다 올해일 거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등급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 요놈 보소? 일반고인데 1등급이네? 오, 너는
일반고 중에 탑을 찍었던 애구나. 요렇게 평가하면서 학종으로 접근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나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부 자료나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아시는 선생님이 없을걸요? 그래가지고 되게 예리한 질문이거든요, 이거. 지금 어떤 분, 신은진, 예, 이분이 주신 이 질문이 되게 예리한 질문이거든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데, 이런 것들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컨설턴트가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이럴걸요. 네. 해결이 되셨죠? 네. 제대로 안 써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맞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학생부 컨설팅 하면서 보면 속이 터집니다. 뭐 이런 선생님이 다 있나 싶고, 그런 선생님들은 솔직히 항의해서 잘라야 돼요. 예, 그 아이들의 대학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막 두 줄 써주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런 진짜 선생님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아무리 저희가 돈을 받고 아이들을 그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뭐 돈을 안 받나요? 뭐.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그런 마인드도 없이 그렇게 학종을 써준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특을 잘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했었던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만들어서 제출해야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꿀팁이나 이런 것들 제가 다 해드리고 입시올 케어가 뭐냐면 다 해줘요. 저희가. 학생은 공부만 시킵니다. 학생은 공부시키고 이 가이드를 저희가 다 만들어줘요. 진로만 정하고 오면 저희가 이것들을 다 만들어서 학생한테 공부시키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만약에 스스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놔야겠죠. 선생님께 이렇게 써주세요 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써주세요 할 수 있는 거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써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뭐 절대 반영 안 되니까 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고 선생님들을 잘 만지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잘 써지게끔 만드는 거죠. 네. 중3까지 고1 선행을 하면 될까요?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선행하나 궁금하네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아이들마다 다르고. 근데 요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이냐?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공부를 해놨냐? 우리 아이의 생활 패턴은 어떠냐? 그리고 목표하는 바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게 이 컨설턴트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서울은 네, 중3까지 그리고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따라 틀려요. 뭐 과학부를 목표한다. 그러면 수학이랑 과학 선행이 엄청나게 어느 정도까지. 영재고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학이랑 과학 선행이 어디까지. 외고를 목표로 한다. 그럼 영어랑 뭐 이런 과목 그다음에 제2외국어까지 해가지고 어디까지 목표로 하는가. 국제고를 목표로 한다. 뭐 이거에 따라서 다 선행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고 일반고에서 탑을 찍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 목표하는 거가 또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못해도 중3 겨울방학에서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그 시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는 선행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돌리고 접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로만 정해놓으면 입시 올케어 해주신다는데 진로 정하기 제일 없잖아요. 특별 흥미도 뚫었잖아요. 요 진로도 저희 이제 노준영 원장님께 제가 그 진로 툴도 제가 다 말씀드렸고 뭐 사설 업체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저도 사실은 진로하는 툴이 있어요. 진로 툴도 있고 뭐 레포트나 이런 것들도 다 제공이 되는 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노준영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네, 노준영 원장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고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는데 이제 노준영 원장님 학공세 네, 원장님께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진로 설정하는 거를 다양하게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냥 뭐 되는 아이들도 있고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걸 하고 싶어 막 이런 아이들도 있고 나는 뭐 판사봉을 잡았으니까 법대를 갈 거야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돌잔치 때. 근데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진로를 탐색을 해라. 이게 꼭 직업과 연관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대입을 위한 진로 설정이기 때문에 너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로 세팅이 어렵다. 그러면 내가 성향만 파악을 하셔도 좋아요. 중학생 때는. 내가 그러니까 이과, 이공계 계열, 이과 계열, 수학과 과학이 편한가? 아니면 나는 어문 계열인지 아니면 문과 계열인지 나는 영어, 사회, 뭐 국어 이런 게 좋다. 난 독해력이 좋다. 난 책 읽는 게 좋다. 난 수학 문제 푸는 게 좋더라. 요 정도 계열만 좀 잡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또 따로 커리큘럼이 있어요. 대입을 위해서. 그래서 뭐 추천도 해드리고 이런 건 어떠냐 저런 건 어떠냐 이렇게 방법이 있으니까요. 계열이라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는 계열 정도는 꼭 정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세부적으로 정해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고교 선택하기도 좀 좋겠죠.